팀원TV에서는 우리 국내 크로스핏 선수를 만나는 위키즈라는 그런 또 채널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레전드, 대부, 큰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요거트의 메카 요기 사장님 손진무 선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 우리 손진무 선수 만나러 왔는데 손진무 선수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연동에서 이제 커넥션이라는 체육관,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요기라는 그릭 요거트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손진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또 손진무 선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크로스핏을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크로스핏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미 대회도 많이 나가시고 또 입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크로스핏계에서 제가 아까 전에 장난삼아 말씀드렸지만 정말 레전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신 선수인데, 크로스핏을 몇 살 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그 신체적 강함에 대한 동경을 조금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해병대 수색대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육체적인 높은 수준을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더 관심을 갖게 됐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군인들 보는 거 맨즈 헬스 잡지 보다가 이근영 코치님이라고 완전 1세대 그 당시에 막 조상님 막 이렇게 부르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모델로 나와가지고 크로스핏에 대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이렇게 이제 신체 능력을 올리는 운동이구나 하고 자극을 받고 있는 찰나에 그때 또 이제 남자는 힘이다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그 책을 이제 조금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핏이랑 이제 완전히 뭔가 좀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산을 뛴다든지 뭐 타이어를 굴린다든지 뭐 벤치프레스 뭐 데드리프트 이런 것만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중량 풀업, 중량 딥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크로스핏을 제 나름대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크로스핏이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접하게 됐었죠. 11년 차, 12년 차 지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본인은 초반에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슬로우 스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뭐 마이크를 잡고 놔주질 않는 예. 남자다움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하셨는데, 격투기나 이런 살 맞부딪히는 그런 운동에 대한 그런 뭐 로망 아니면 직접 해보신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엄청 어린 시절로 지금 거슬러 가는데, 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때 프라이드, 예, 저는 사실 MMA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관심도가 엄청 이제 매니아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격투기를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치킨집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운동 시간이 오전밖에 안 됐어요. 갖고 이제 그때 이제 부산에는 팀메드라고, 예, 그때 김동현 선수랑 이제 막 이제 MMA 붐이 이제 막 일어나는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격투기 배우려고 전화를 했는데 오전에는 선수부라서 일반인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래도 신체 능력은 좀 있고 운동신경이 스스로 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체력 훈련을 하러 가는 체육관이 있다더라고요, 영도에. 일단 그거를 하러 가기보다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랑 체력적으로 운동을 같이 하면서 친해져서 약간 조금 인맥으로 선수부라도 좀 들어가서 좀 배워야겠다 하고 크로스핏을 갔는데, 그 크로스핏 베이직이라고 로잉 500, 뭐 에어 스쿼트 40, 푸시업 20, 풀업 10 그거 한 번 하는 건데, 그거 하고 양쪽 종아리 다 올라오고 토하고 절대 크로스핏 안 한다 하고 집에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면서 다시 좀 오기처럼 여기서 내가 포기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MMA 생각은 다 없어지고 네, 이거 해야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여러분은 그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신 슬로우 스타터 손진무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체 스펙, 뭐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키는 170에서 171 정도. 예, 그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예. 몸무게는 한 90에서 한 91,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키가 70에서 71 왔다 갔다. 기분 좋을 때는 71 됐다가 92까지 갈 때도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72까지 갔다가 스쿼트 안 한다. 스쿼트 안 한다. 스쿼트 하면 갑자기 160대로 줄어들. 예, 저도 그렇거든요. 예. 좋습니다. 손진무 선수가 생각하는 크로스핏에서 그 여러 가지 체력 요소가 있잖아요. 심폐지구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두 가지를 뽑으라면 어떤 그 체력 요소를 뽑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능력은 유연성인 것 같아요. 유연성. 예, 가동 범위. 유연하게만 한 게 아니고 유연한 상태에서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몸 상태.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조금 타고나신 분들 보면 좀 부럽긴 한데 이제 훈련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은 처음에 좀 안 좋아도 이제 가동 범위를 충분히 늘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보통 힘이 없고 무거워서 못 든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자세에서 불편함 때문에 뭐 중심이 흐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가동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심폐지구력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가동 범위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유연성이랑 가동 범위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 가동 범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손진모 선수는 운동 전에 얼마만큼 스트레칭을 하고 주로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는지. 스트레칭도 이제 막연하게 뭐 좋은 걸 찾아가지고 한다기보다 본인한테 맞는 스트레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좌우라고 치면은 왼쪽은 더 부드럽고 오른쪽은 좀 뻣뻣하고 한쪽은 내전이 세고 한쪽은 내전이 약하고 오히려 반대는 내전은 센데 반대쪽은 내전이 약하다. 이제 그런 약한 패턴을 찾아서 호흡할 때 타이트하고 텐션이 높은 곳은 풀고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덜렁덜렁거리거나 날아다닌다. 그러면 그쪽은 활성화를 시키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일단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걸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려면 말이 너무 길어지고 약한 곳은 쪼아주고 너무 쪼여 있는 곳은 살짝 풀어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저한테 맞는 스트레칭을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20분에서 한 25분 웜업 시간은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게임즈도 나가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약점 그리고 손진모 선수가 싫어하는 동작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아까 전에 크로스핏에서 중요한 요소 이제 질문이 왔을 때 가동범위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대답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뭐 크로스핏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엄청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가동범위인 것 같고 단일 동작으로 좀 길게 타는 것들 힘들어서 싫어하는 건지 지루해서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항상 그게 좀 집중도도 좀 내려가고 어쩌면 그런 부분도 약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에 인스타를 보면 그 무정이라고 하죠. 포징 뭐 스네치, 클린 이런 동작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진모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흔히들 뭐 HWPO라든지 아니면 뭐 메이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워낙에 잘 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또 손진모 선수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로스핏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기고 선수 생활을 하고 경쟁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시점부터 남들이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좀 저만의 고집이었고 제가 갖고 있는 약점은 제 스스로가 더 잘 알아서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막 자기가 프로그램 하면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안 한다라고 해서 자기가 프로그램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거를 좀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기 약점을 그대로 그만큼 더 잘 아는 게 자기고 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이라서 근데 그러면서 시행착오는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제 뭐 강도 조절을 못 해가지고 부상이 온다든지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갖고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에 계신 뭐 지금 김찬욱 코치님이라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혼자서 제 스스로 뭔가를 고민할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김찬욱 코치님을 만나고 후 거기서 이제 똑같은 주제지만 생각하는 이제 데이터들도 많아졌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뭐가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틀을 가지고 제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 뭐든지 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남들보다 조금 달라지고 싶고 잘하고 싶으면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면은 그 칼은 제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은 할 수는 있죠. 지금도 사실 뭐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시합을 많이 출전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요즘에 왜 손진모 선수는 오프라인, 뭐 온라인 대회에 많이 출전을 하지 않냐 이런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또 한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2019년도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하는 게 이게 좀 제가 스스로 즐기지 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항상 시합을 준비하면은 많은 걸 희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지치더라고요. 저가 힘든 것도 저가 힘든 거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를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고 막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재밌게 즐겁게 운동하는 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크로스핏 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잘하고 싶어하고 선수로서 뭔가 인지도를 쌓고 싶어하고 사실 그런 목표가 있긴 한데, 저는 하면 할수록 경쟁이라는 이런 요소가 적당히 있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데 선수들은 경쟁이 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크로스핏이 지향하는 방향은 경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도 시합은 계속 나갔었고, 이제는 진짜 좀 내가 사랑하는 크로스핏을 해야겠다.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즐겁게 운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2019년도 때 사실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네. 게임즈가 이제 뭐 원래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수준이 아직 많이 한참 모자른데, 그때 시스템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1등 한번 보내준다 해가지고 언제 또 게임즈에 밟아보겠냐 해가지고 이번 연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자. 사실 게임즈가 실력이 안 되지만 게임즈를 밟아볼 수 있는 사실 기회긴 하거든요. 지금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개인전을 준비했었고, 게임즈를 끝나고 나니까 이게 뭔가 매너리즘에 좀 심하게 빠진다 해야 되나? 목표의식이 완전 없어지다 보니까 한 1년 동안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막 런클럽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사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뭔가를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사실 뭐 공간을 대여하고 할 수 있지만 뭐 친한 대표님이고 해도 매번 이렇게 여러 명을 수용하는 그런 공간을 빌리기가 힘들고, 그러다가 고민은 계속 끝까지 하다가 제가 원래 다른 사업을 하려 했었는데 그게 조금 뜻대로 안 되는 바람에 이참에 그냥 내려가서 내가 고향에서 박스 차려서 내 공간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박스를 차렸죠. 이제 박스 운영한다고 이제 시합은 못 나갔고, 근데 이제 운동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목표가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기 때문에 이제 대회는 좀 멀어졌죠. 네, 잠깐 광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트 성분에서 당을 뺀 아주 깨끗한 단백질과 지방만이 들어있거든요. 엄청 크리미하고 과일들이랑 꿀이랑 먹으면 이제 엄청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운동 후에 보충제 먹듯이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즈를 가셨다 오셨잖아요. 게임즈 가셨으면 이제 또 여러 그 선수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손지문 선수가 예전부터 이렇게 동경하는 선수라든지 좋아하는 선수 있을까요? 그리고 좋아하는 이유까지. 항상 1등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맥프레저를 이제 가장 좋아하긴 했었는데, 좀 멋있는 게 게임즈 하면 다 같이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름표 해가지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적이 순간 딱 흘러. 맥프레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선수들도 다 막 조용해지대요. 그러면 이제 승모 이렇게 돼가지고 어깨 이렇게 돼가지고 뒷모습이 진짜 닌자 거북이처럼 빵빵하게 되더라고. 근데 키도 작아.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게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거기 가면 진짜 키 크고 덩치 좋은 애들 많은데 조그만한 애 한 명 오니까 순간 다 좀 정적하면서 이 호랑이 한 마리 지나가듯이 푹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좀 멋있긴 한데, 근데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그 댓글 중에서 조금 제가 재밌어하는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댓글에 레깅스가 몇 개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시고, 반바지가 아닌 레깅스를 주로 입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제가 봤거든요, 댓글을. 기억하는데 이제 코넥션이라고. 코넥션. 네. 뭐 코넥션 대표님 뭐 레깅스 몇 개인지 물어봤더라고요. 우리 회원이야. 맞죠? 네. 근데 아마 그게 이제 사실 타이즈 입으면은 중요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일단 그 타이즈를 원래는 잘 입지 않았었는데 자주는 사실 그 타이즈가 게임즈 가서 받은 타이즈거든요. 4개인가 5개 줬었는데 그거를 입는 게 계속 습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습관이 되고, 그리고 일단 역도할 때 반바지를 입으면 좀 펄럭펄럭거리는 게 좀 싫어가지고 이제 뭐 스네치나 이런 거 할 때는 허벅지가 데이면 마찰도 생기고 털도 막 잘려 나가면서 쇠독 비슷하게 피부에 뭐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타이즈를 입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뭐 밝은 색깔, 흰 색깔 이런 거 보면 좀 이제 막 커넥션 하고 막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조금 부각이 많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흰색이나 이런 거 절대 안 입어요. 근데 웃긴 거는 흰색 타이즈를 입고 인스타 영상을 올리면은 항상 조회수나 팔로워가 좀 많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걸 저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막 남자들이 팔로워가 많이 늘더라고요. 근데 입어보세요. 진짜로 리프팅 할 때는 진짜 편해요. 전국에
레깅스 업체 사장님들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 손주문 선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목표라든지 포부 이런 게 있을까요? 커넥션이라는 곳에서 뭐 새로운 좋은 코치님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코치님들도 열정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사실 제가 열정이 꺼졌었지만 살짝 그 코치님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올라왔었어요, 열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좀 집중해서 하게 됐고, 저는 대회를 안 나갔지만 저희 코치님들 막 대회를 계속 나가고 그런 모습을 제가 서포트하고 보면서 다시 이 심장에 불꽃이 좀 타오르더라고요. 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조금 더 냉정함을 가지고 저 스스로의 모자란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잡히더라고요, 틀이. 저한테 맞는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계속 올라가지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사실 2019년도 이후로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스스로 답을 정해놨었는데 그게 깨지더라고요. 계속 진짜 한 번 더 해보자. 저희 코치님들한테 조금 모범이 되고 싶고 내년에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 공백 기간이 좀 길었지만 내년 2023년도에 이제 세미파이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최대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 어떻게 되겠지만 일단 그것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거의 클라이맥스인 것 같아요. 이게 손주문 선수 다시 복귀전. 많은 사람들이 또 모르고 계셨을 건데 그러면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고 손주문 선수가 이제 내년에 오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쿼터 파이널, 세미 파이널 그리고 목표는 다시 게임즈에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댓글에도 손주문 선수 응원의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옆에서 또 저도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저희 그 윗키즈라고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윗키즈에서 이제 공식 질문을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크로스핏 하시는 선수들이라 보니까 손지무 선수에게 크로스핏이란? 크로스핏이 없는 제 삶은 이제는 생각지도 못할 것 같고 제 삶 자체가 크로스핏이랑 이제 끝까지 가지 않을까. 숨이 멎을 때까지 그런 거를 제 주변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죠. 일단 크로스핏이 일단 저한테는 제 삶을 바꿔준 진짜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손지무 선수랑 인터뷰를 하면서 뭐 질문지를 이렇게 쭉 뽑아왔지만 또 진지한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상당히 동생이지만 또 배울 점도 많고 또 운동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고 본인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코치들, 뭐 회원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지키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측면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인터뷰를 보면서 단순히 그냥 손지무 선수에 대해서 뭔가 알아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또 뭐 어떤 트레이닝의 방법이라든지 멘탈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것 중에 배울 점이 또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손님이었는데요. 상당히 말 많은 손주문 선수 만나봐서 너무 반가웠고 다음 편에도 또 세 번째 선수를 만나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선수를 만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일상생활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직접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티몬TV 한번 출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좀 무겁고 딱딱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이게 사실 또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 커넥션 오셔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하다 보면은 또 영상이랑은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까칠하긴 한데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커넥션 한번 놀러 와서 운동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아래 커넥션 주소 그리고 손주부 선수의 인스타그램 나가고 있죠. 팔로우도 해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운동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